안녕하세요. 메이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버크셔 해서웨이 베리사인 최대 주주 등급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S&P 글로벌 제조 PMI 발표입니다. 국장 휴장할 때 연말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엄청 사상 최대의 자금을 쌓아놓고 있었는데 다시 매수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베리사인이라는 종목. 근데 이제 직접 산 게 아니라 가이코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렇죠.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가장 큰 돈을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투자한 주식이 있고 소유한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이코는 소유한 회사죠.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한 회사는 애플이고, 지금 가이코라는 그 보험회사를 통해서, 자동차 보험회사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꾸준한 수입을 창출하면서 그 돈으로 또 투자를 하죠. 베리사인이라는 주식을 샀고요. 최초로 산 건 아닙니다. 최초로 산 건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사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추가 매입을 꾸준히 하여서 지금 최대 주주로 등극이 됐습니다. 12월 24일부터 6거래일 동안 970억 상당의 베리사인 주식을 추가 매수한 다음에 말일날 다시 230억을 투자하여 지금 최대 주주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270달러 가량을 샀고, 지금 평균 지금 주가는 무려 50.25밖에 안 됩니다. 지금 주가가 206.96달러가 됐더니요. 지금 평균 에버리지 그 금액에 대비해서 수익률만 무려 311.8%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매입을 하여서 평균 단가가 높아졌을 때도 임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수익이에요. 자, 워렌 버핏이 샀던 최초의 시점입니다. 2012년 조금 지나서 사기 시작했죠. 여기서 한 6번 정도에 걸쳐서 매입을 했고요. 여기서 매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또 매도도 있었고, 매수를 한 마지막은 2014년 정도로 보이는데 무려 10년 만에 다시 매수에 나서는, 주가의 흐름이 지금 2018년부터 계속 사실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를 지금 다시 워렌 버핏이 뭐 옛날에 연설에서 나와서 뭐 차트도 뭐 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돼서 나는 안 본다고 했지만, 사실 안 보는지 보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보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타이밍에 또 매집을 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10년짜리 박스권이 만약에 돌파가 됐을 때는 이만큼의 힘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워렌 버핏이 사후에도 버크셔 해서웨이에 굉장히 좋은 수익이 될 겁니다. 근데 포트폴리오에서는 1%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금액이 워낙에 크니까요. 지금 보유 지분만 1,320만 주고 금액으로 따지면 3조 5천억 원이거든요. 3조 5천억 원어치를 갖고 있는데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에 1%밖에 되질 않아요. 자, 50.3달러가 지금 평균 가격이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게 300달러 가면 6배를 먹는 건데요. 2.75 빌리언 달러 있고 13.3 밀리언 달러 아까 나왔죠. 지금 1,320만 주가량 되고요. 2조 7천, 지금 3조 5천억 원이죠. 27억 달러니까 3조 5천억 원어치 됩니다. 자, 베리사인은 IT로 분류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의아해한 거잖아요. 왜 그렇게 IT 버블 때 버블을 외치다가 갑자기 애플의 최대 주주가 되고 베리사인의 최대 주주가 되냐. 근데 이런 것들이 IT인데 엔비디아는 안 사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랑 테슬라는 안 사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뭐 빅테크 IT 안에서도 보는 관점이 틀려요. 애플은 뭐라고 했죠? 자기 손녀가 아이폰을 계속해서 바꾸는 걸 보고 저거는 필수 소비재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접근했다고. 그 이전에 애플에 대한,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코카콜라나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나 뭐 쉐브론이나 이런 종목들만 좋아했어요. 근데 애플을 막대하게 지금 매집을 한 게 결정적으로 그게 바뀐 거죠. 인식이. 손녀가 계속 바꾸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로 인식이 됐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베리사인이라는 회사는 뭐 하냐면은 우리 닷컴하고 닷넷 있죠. 닷컴하고 닷넷을 다 관리하는 회사예요. 우리 대부분 인터넷 접속할 때 닷컴 아니면 닷넷이잖아요.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뭐 국방력이니 뭐가 세서 뭐 초강대국인 이유도 있는데 인터넷을 꽉 잡고 있어요. 미국이 맘만 먹으면은 북한이고 중국이고 그냥 인터넷 싹 다 끊어버릴 수 있어요. 아예 접속을 못하게. 자꾸 해킹하고 뭐 이러잖아요. 인터넷을 아예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주도권은 다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초의 국방부가 쥐고 있었고 지금 민간으로 넘어갔지만 그 13개의 인터넷 루트 서버가 세계에 있는데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빼고 10개는 전부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 10개 중에 2개를 베리사인이 관리를 한다. 우리 뭐 저도 전화를 쓰던 시대에 살아봤지만 전화 교환국 시대는 안 살아봤거든요. 그 정도 오래되진 않았어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 전화를 교환하는 데가 있었다며요. 그렇죠? 전화를 상대방한테 걸면은 교환원이 다시 그 상대방한테 연결해주는 교환원이 있었다며요. 우리가 너무 오랜 시절이니까 존윅이라는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존윅을 살해해라. 이 지령이 누가 내려옵니까? 어떤 여자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교환국의 맨 위에 상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부터 지금 시간부로 존윅은 해고됐다. 너 뭐 킬러들이여 살해하라 이렇게 지령을 내리잖아요. 옛날엔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대요. 전화 교환국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인터넷 루트 서버라는 게 그 루트를 통하지 않으면 인터넷을 가지를 못해요. 그 루트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상위에 있는 게 딱 13개가 있는데 10개가 미국에 있고 다 베리사인이 2개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플을 본 관점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완전히 해자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해자가 웬만해서는 깨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엔비디아가 워낙 잘 나오고 있지만 엔비디아도 어떤 AMD의 도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브로드컴의 도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위협을 받지만 베리사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새로 들어와서 도메인을 뺏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해자인 거죠. 물론 그런 건 있죠. 인터넷 도메인 개수가 이제 예전만큼 늘어나지 않으니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 뭐 유지 관리 서비스 보수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기는 있지만 유지 관리 서비스 보수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해킹의 우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보안이라든가 사이버 위협 방어 시스템 이거에 대한 대가도 받습니다. 결국에는 이 경제적 해자를 쥐고 있기 때문에 베리사인이라는 업체가 빅테크, IT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원.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 중에 가장 지분이 많은 건 애플이고 소유하고 있는 회사 중에서 가장 지분이 많은 건 가이코잖아요.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보험업종이고 하나는 지금 애플이라는 IT 업종인데 완전 업종은 다르잖아요. 근데 안정적인 수입원이라는 데서 똑같은 지금 경제적 해자가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돈을 꾸준히 받아들여서 나중에 사고가 나야지 주는 보험회사랑 그다음에 이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충성 고객이 있는 죽을 때까지 애플밖에 쓰지 않고 삼성은 절대 갤럭시를 쳐다보지도 않죠. 애플 폰 쓰는 사람들, 애플 아이맥 쓰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해자가 갖고 있는 기업을 투자하고 소유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베리사인의 투자가 당연한데 시점이 이제 2014년 이후에 10년 만에 매집을 다시 했다는 이런 거에 굉장히 지금 포인트가 있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기입니다. 2013년도, 12년도 이후에 초록색이 산 거죠. 산 이후에 조금 잠잠하다가 다시 사기 시작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지금 다시 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2020년도에 매도를 하고 나서는 잠잠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샀죠. 2023년도 들어 샀고요.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나오는 거 나왔습니다.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도 하죠. 예측값이 21만 9천 건이었는데 21만 1천 건이 나와서 예측치 하회했습니다. 이건 하회하는 게 좋은 거죠. 실업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2025년 1월 9일 날 예측되는 게 21만 8천 건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네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신규 실업자는 줄어들었고요. 완연히 꺾여가지고 지금 밑으로 내려가서 2024년도 8월 달 이후에는 최저점이죠. 지금 최저점인 상황이고요. 예상치 하회. 그게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얘네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신규 실업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는데 계속 실업자들이 2주 연속 실업 수당을 타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수치여서 190만 건이 지금 넘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측값이 190만 건 정도였는데 184만 건으로 이것도 예상치 하회가 나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 나왔죠. 계속 실업자가 계속해서 관건이었는데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저번 주도 그렇고 저저번 주도 다 줄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값이 높으니까 이게 그 고용이 안정되지 않았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지금 나올 법했는데 안정돼 버렸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갑자기 훅 떨어졌죠.
갑자기 훅 떨어져가지고 지금 저점 두 개를 붕괴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190만 대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온 상태고요. 예측치를 계속 높였죠. 190만 건으로. 근데 내려왔다. 지금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S&P 글로벌 미국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습니다. 다 이 월 초에 항상 나오는 게 ISM하고 S&P죠. 근데 S&P는 글로벌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폴란드, 인도, 중국. 뭐 중국은 차이신이라는 것과 같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차이신 그 뭐 기업 제조업 지수라고 부르는데 이 지금 S&P 글로벌 그러니까 글로벌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전 세계를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은 거예요. 그리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랑 마킷이라는 그 설문조사 회사랑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는 이제 차이신이라든가 그 나라의 기업하고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수는 이제 그 50 기준이고 그리고 글로벌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 여러 국가들 다 같이 발표하기 때문에 글로벌이 붙은 거고 해외 공장을 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글로벌이랑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ISM이라는 것은 미국의 공급관리자 협회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것만 발표를 하는데 거기는 미국 기업인데 해외에 공장을 가진 기업까지 같이 조사를 하는데 얘는 글로벌 이름 붙은 게 해외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을 조사한다고 해서 글로벌이 붙은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한다고 해서 글로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S&P는 글로벌,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 거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근데 ISM에 비해서 폭이 좁은 거죠. 미국이 해외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많잖아요. 테슬라도 미국 내 공장뿐만 아니라 독일에도 있고 여러 군데 공장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게 ISM이기 때문에 좀 더 중요치를 두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차이는 S&P에서 발표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예비치랑 확정치를 나눠서 발표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차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월 초에 발표되는 거는 확정치고 ISM은 확정치 예비치가 없고 단 한 번만 발표합니다. 최종치만. 그러니까 지금 같이 발표가 되는데 둘 다 확정치인 건데 3주차 정도의 예비치를 얘가 발표를 해요. 다음 달 예비치를. 그래서 얘는 오히려 예비치가 좀 더 중요한 거죠. 예비치는 미리 ISM은 예비치를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얘가 먼저 3주차의 예비치를 발표하니까 그 다음 달 초에 나올 ISM이라던가 S&P 글로벌의 확정치에 미리 보는 나침반이 되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영어로 플래시가 붙은 게 예비치입니다. 자, 이거는 확정치겠죠. 확정치가 예측값이 50.5였는데 실제치가 49.4 나왔습니다. 일단 예상치 하회가 나왔고 하지만 49.4면은 거의 50에 근접하는 지금 시카고 PMI가 완전 붕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제 봤듯이 시카고 PMI가 시카고의 제조업 지수가 완전히 망가져 버려가지고 지금 혹시 ISM이 안 좋게 나오던가 아니면 S&P 글로벌 미국이 안 좋게 나오던가 그걸 예상했는데 예측값보다 낮게 나왔지만 어쨌든 49.4는 나왔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49.4가 나와서 지금 예상치 하회를 했지만 일단 밑바닥에서 돌려 세우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50은 넘지 못했습니다. 50 이상이 나와야 구매 관리자들이 그 경기를 좋게 보는 것인데 지금 계속 근접한 흐름인데 50이라는 그 고개를 못 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저번 달에 12월 달, 작년 12월 달께 49.7이 나왔고 이번 달에 그러니까 이번 달이 전달 거를 발표하는 거죠. 여기 가로치고 나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번 달께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번 달께 예비치가 나오는 거는 S&P 글로벌 예비치가 3주차, 4주차에 나와요. 그게 다음 달에 예비치를 미리 말하는 거고 이건 지금 1월 달에 발표된 거는 작년 12월 달 거고 지금 12월 달에 발표된 거는 작년 11월 달 거죠. 그러니까 그때 49.7, 49.4 나오고 있는데 올라가긴 했어요. 47.3, 48.5, 49.7, 49.3. 근데 예측치 50을 못 넘었다. 50.5를. 이 50을 넘어야지 지금 일단 경기가 좋아진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S&P 글로벌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도 지금 50을 근접했는데 지금 못 넘고 있는 모습이죠. 2023년도쯤에 지금 넘었었다가 다시 내려온 모습이고요.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주고받았던 이런 산과 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S&P 글로벌 이 제조업 PMI, 그다음에 ISM에서 발표하는 이 미국의 제조업 PMI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바로 비제조업, 서비스업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좋은 게 지금 월초 이게 루틴이잖아요. 지금 월초에 항상 발표가 됩니다. 제조업이 먼저 발표되고 비제조업, 서비스업이 나중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그 두 개가 S&P 글로벌이 있고 ISM이 있다는 것이죠. S&P 글로벌은 예비치와 확정치를 나눠서 발표하기 때문에 예비치는 지난달 3, 4주 차에 미리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확정치를 지금 오늘 확인해 보는 것이죠. 지난달에 나온 예비치가 48.3이었습니다. 48.3에 비해서는 49.4니까 좋게 나왔죠. 근데 시장 예상치에 대비해서 50.4에 비해서 낮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S&P 글로벌에서 나온 PMI 확정치랑 이제 ISM 제조업 확정치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비제조업 S&P 글로벌 게 나오고 이 지금 ISM 게 나올 겁니다. 지금 근데 계속해서 몇 달간 보면은 S&P 글로벌이건 ISM이건 제조업은 안 좋고 비제조업은 좋고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지금 트럼프가 지금 취임해서 그 러스트벨트라든가 이런 뭐 제조업을 부흥시켜야 되는 이런 곳에 지금 사실 표를 많이 얻었는데 시카고 지역도 지금 자동차 업황으로 지금 살아나는 곳인데 PMI가 엉망진창으로 나왔잖아요. 제조업 PMI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가면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결국 경제가 저기 우선이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면 그것도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먹고 살고 막 찢어질 것 같아도 목구멍이 터져도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근데 중도 같은 경우에는 그쪽을 지지하다가 먹고 살기 힘들면 돌아서요. 주가가 박살나고 내 지금 뭐 실업수당 청구건수를 올라가는 것처럼 실업자가 늘어나 버리면은 자기가 다 돌아서 버린다고. 진 보고 보수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제조업이. 그 관건이 50이 결국 기준인 거죠. 그래서 지금 S&P 글로벌 제조업 지수는 50을 못 넘었으니까 ISM 제조업 지수가 50을 넘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서비스업은 계속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이 제조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가 사상 최대의 자금을 쌓아놓고 저 불안해서 저렇게 쌓아놓은 거 아니야 했는데 바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돈을 쓰는 것 같아요.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를 사라고 해도 안 사지만 알아서 사는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버크셔가 블루베리처럼 달콤한 냄새를 맡았다. 베리에 사인해.